대부분 이제 고막에 천공, 즉 이제 구멍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위에 있는 염증이 나올 곳이 없으니 고막 천공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천공을 통해서 이제 고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피인 유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이염 수술의 재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이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오래전부터 이 중이염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셔서 그런지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 중이염의 종류 또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이염을 자연 치유하거나 또는 약물 치료를 시도했을 때 호전이 없어서 시행하는 중이염의 종류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다음 단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중이염 수술은 만성 중이염,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서 시행하는 유양동 삭개술 및 고실 성형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만성적으로, 여기서 만성이라는 것은 3개월 이상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 붙일 수가 있는 단어고요. 화농성이라는 단어는 고름을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자분들 중에서는 귀에 귀지등이 물이나 땀에 젖거나 외이도 피부가 잦은 면봉 사용 등으로 인해서 헐어서 진물이 나오는 것도 고름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은 고름과는 다른 개념이고 이 진물은 세균 감염이 동반될 수는 있지만 비교적 세균 감염이 드물고 귀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세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름에 대한 치료 방침과는 좀 다릅니다.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3개월 이상 지속적이든 간헐적이든 중이의 염증으로 인해서 귀에 고름이 나오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막에 천공, 즉 이제 구멍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이에 있는 염증이 나올 곳이 없으니 고막 천공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천공을 통해서 이제 고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 같습니다. 천공까지 있는 상태가 되면 저희 같은 이제 수술을 하는 귀 전문의는 수술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때 수술의 목적은 당연히 이제 염증 제거가 되겠습니다. 염증을 수술로 제거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중이염 방송 때마다 강조를 드리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세균들도 점차 강해지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 무서운 균들이 몸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균들이 귀의 안쪽 내기관도 망가뜨린 것은 물론 귀는 코하고 이관이라는 것을 통해 있어서 코와 연결이 되고 또 코는 숨을 쉬는 기관의 입구로 숨을 쉬는 기관인 기관지 폐 등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성균에 의한 중이염은 다른 호흡기관에도 염증을 일으키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내성균에 의한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에 잘못하면 사망으로도 이를 수 있는 상당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막 천공이 있으면서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분들에게는 이제 수술을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꺼리시는 분들의 공통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술해도 재발이 잘 된다고 하던데요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속마음은 수술하기도 무서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이제 알고는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심지어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만성 중이염 환자분들께 수술해도 재발을 잘 하니까 수술하지 마시고 약으로 치료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약을 수주 또는 수개월간 처방하시면서 계속 병원을 내원하실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결국 잘 낫지 않아서 오는 병원이 또 저같이 수술을 하는 병원이나 또 대학병원이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이염 수술을 받고 나면 재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원론적인 대답으로는 유양동 삭개술 및 고실 성형술 후 중이염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이염 수술의 목적은 염증 제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술 후에 염증이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낮습니다. 예외적으로 진주종성 중이염에 감염이 되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진주종이 다시 재발을 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염증 때문에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진주종인 경우에는 병 특성상 재발률이 수술 종류에 따라
최대 10%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뭐 의학적 한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진주종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상당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 수술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이를 이제 중이염 수술로 재발을 많이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병을 짓고 있는 이 귀에서 3개월 이상 고름이 나오는 화농성 중이염 환자가 수술을 받고 다시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제 환자분들의 통계를 뭐 정확하게 내보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제가 1년에 뭐 이런 수술을 한 200여 개 하는 것 같은데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재수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이염 수술 이후에 수술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0.5%보다는 훨씬 많고요. 여기에서 이제 와전이 돼서 중이염 수술 후에 재발을 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을 다시 하는 이유는 청력 때문인데요. 즉 청력 개선이 되지 않아서 청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많다는 뜻입니다. 청력 개선술은 계획적으로, 즉 의도적으로 염증 제거 수술 이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고막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그 고막 뒤에 있는 공간, 즉 중이강이 형성이 된 다음 적절한 인조뼈를 삽입을 해서 고막과 기존에 남아있는 이소골을 연결해주는 수술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1차 수술 시 염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 후 염증이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고막의 위치나 그 중이강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 시에는 1차 수술은 염증 제거 수술, 2차는 청력 개선술로 계획을 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력 개선술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관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막에 천공이 있는 중이염 상태에서는 중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돼서 이관이 할 일이 없지만은 중이염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고막이 만들어지고 이 경우에 이제 이관을 통해서 공기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오랜 기간 중이염을 앓게 되면 이관 기능이 망가져 있는 분들은 중이에 이제 공기 공급을 잘 못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고막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중이 내 점막이 개수교환을 하지 못해서 두꺼워지거나 붓게 되면서 중이 내에 소리 전달하는 뼈인 이소골의 기능을 떨어뜨림으로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또 그 중이점막의 상태나 발사발법을 통해서 사전에 이를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예측이 빗나가서 이러한 현상이 부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관 확장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은 그 만성 화농성 중이염을 왜 수술하는지 그리고 재발을 잘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어떤 건지 이러한 얘기가 왜 나오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는 해야지 오해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